네, 북한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 정부가 제안했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날짜는 우리 보고 잡으라고 해놓고. 북한의 속내가 뭘까요? 그리고 이를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내일 모레면은 설날인데 북한 주민들 설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잠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홍현익 소장님, 손은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정원 씨,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선임 연구위원이신데 소장님으로 이제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북한이 왜 답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전략입니까? 저도 그저께는 이제 곧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해 훈련한다고 북한에 통보를 했고 북한이 반응을 했는데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는데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보냈더라고요. 예. 근데 국방위원회는 북한 최고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중대 제안한 것도 국방위원회였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답을 했다. 저는 어저께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해 NLL 인근에서의 사격 훈련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이산가족 상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어제는 안 나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 오후에 이제 그 판문점 연락관 연장 근무 신청을 해서 그래도 결국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묵묵부답인 걸로 봐서 내부에서 이제 조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뭔가 대답이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미지수다. 예, 제가 예측컨대는 일단은 한미연합훈련 그 한 이후 쪽으로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일도 우리가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은 한미연합훈련 하면은 또 북한이 또 어깃장을 놓을 수 있으니까 일찌감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날짜를 17일에서 22일 잡은 이유가 북한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땡겼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심기가 거슬렸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양측이 합의해야 이게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동의해야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해서 상봉을 못하겠다라고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되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핑계거리를 기일은 자기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날짜를 선정하겠다. 사실 우리한테 위임해 놓고 그런 건 사실 일종의 거짓말인데. 그러니까요. 예. 거짓말. 날짜 우리 보고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보통 이제 9시, 4시 전환 통지문, 전통문이 오가는데 4시쯤에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6시 반에 또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할 얘기 없다라고 그냥 갑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나면요, 설 연휴입니다. 전통문 이제 주고받지도 않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왜 지금 자꾸 이렇게 늦추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홍 박사님 설명에 동의하면서 또 다른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직 어떤 그 수평적 합의 기구보다도 이 수직적인 그런 그 독단적인 결정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예. 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제안할 줄은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그 우리 언론사에서 김정은 그 외할아버지 또 어머니 고용희 고경택 이런 문제를 이제 보도하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당연히 있는 현상을 보도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게 말하자면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훼손한 일로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김정은의 결론을 받고 또 최고 수뇌부에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문제가 상당히 그 어떤 북한의 결정에 어떤 난관이나 이런 것이 봉착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2006년에 탈북가신데요. 김정은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산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겁니까?
만나고 싶다고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몰남자 가족이잖아요. 예. 그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심 감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소가리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예, 보편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없었어요. 예, 요게 와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그 언제쯤 그 홍 박사님 언제쯤 북한이 그러면 예상을 뭐 이건 뭐 곧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게 좀 어려운 질문도 있는데 북한이 유리하게 만나자고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훈련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훈련 중이라도 해서 훈련 중. 이렇게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당신들은 훈련을 한미연합훈련을 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평화 세력은 북한이다 이런 걸 위장평화 공세를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제가 하나 좀 여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은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사실 그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고 그렇지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남한 가족, 이를테면 우리 가족 96명하고 북한 가족 100명하고 합하면 거의 200가족이 이제 만나고 며칠 만난 다음에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걱정이 태산 같겠죠. 남한이 북한보다 한 20배 잘 산다는 거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장성택 처형했는데 장성택이 저 북한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온갖 나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해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영희 얘기도 또 저 김정은의 엄마가 저 제일동포라는 거 알고 있냐? 북한에서는 제일동포라는 건 좀 이렇게 그렇죠. 안 좋은 계층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200가족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안 하려고 하죠. 그러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그들이 이산가족이 그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 나름으로는 정권에 좀 유해가 가해지는 걸 불구하고 뭔가 우리한테 좀 양보한 거라고는 봐줘야 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라도 늦추려고 하고 그러고 대량 상봉하는 건 막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무조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정권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에서는 암암리에 뭐 비료를 주거나 쌀을 주거나 해서 일종의 보상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향후에도 요번에 100가족, 200가족 만나지만 향후에도 계속 만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역지안할 가능성도 그럼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이번에 이제 군사 훈련과 같은 시기에 함으로써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예. 뭔가 이제 경제적 셈법이냐 지금 정치적 어떤 그 어드밴티지나 이런 계산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어제 나온 그 고영희 얘기는 돌발 변수라고 보고 예. 북한으로서는 역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군사훈련을 묵인하되 어차피 할 거니까 묵인하되 금강산 관광 무조건 이번에 허용해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걸 딜을 해서 이번 이산가족도 성사시키고 자기네 얻어낼 것도 얻어내는 이런 방법을 북한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강산 관광만 해결되면 북한으로서는 그 캐시가 들어오고 그럼 또 우리한테 또 비료도 또 한 뭐 30만 톤쯤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 비료가 30만 톤 올라가면 북한에 가면 이게 60만 톤의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질이 좋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볼 때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해주는 것보다 뭔가 얻어낼 거는 얻어내면서 어떤 이 등가 교환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아마 머리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 지난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산가족 만날 때 북한에서 그 이산가족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정은 체제가 막 안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괜히 가서 뭐 딴소리 하면 안 되고 뭐 그들 표현입니다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되고 또 뭐 이상한 소리 들어와서 북한 체제에 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준비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뽑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그 이산가족을 선발을 하는 겁니까? 북한은 이제 인민보안부, 우리 경찰과 같은 기관에서 다 이게 컴퓨터 DB가 예.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빨리 잘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적대 계층이고 언제든지 북한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월남자 가족. 아까 우리 김정은 씨가 잘 설명했지만 예. 이 사람들은 사실 8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사람 축에도 못 끼고 그랬는데 이제 90년대부터 미국에 간 이산 가족들이 뭐 선물도 보내오고 고향 방문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는 왜 월남도 안 했느냐. 월남이나 좀 이렇게 문화가 확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산 가족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이산 가족, 탈북자 가족이 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인민보안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추천해주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재심사를 하죠. 또 뭐 간첩 접선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당에서 결정해서 내보내는데 어쨌든 조금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들, 훈장이라도 몇 개씩 받은 사람들, 이런 약간의 또 공부한 인텔이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뭐 완전히 그야말로 북한에서는 그냥 겨우 죽일 수 없어서 살려둔 이런 이산 가족들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실제로 이산 가족을 이렇게 만나고 온 분들 얘기를 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나요? 그런 누가 만났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들을 수조차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 감시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족대국인 남한에서 이렇게 남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제가 또 김정은 씨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이제 만난단 말입니다. 울고 막 가족들 만나고 제일 좋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개별 상봉이라는 걸 또 합니다. 이제 가족들끼리만 한 방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취재진들 가서 어떤 얘기들 하시는지 옆에서 들어보면 남측에서 온 이산 가족들은 그래 너 어떻게 좀 건강했냐, 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는 그래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얘기 궁금한 거 그동안 50년 60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위대하신 지도자분 덕분이고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 평소에도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상봉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남한에 그때 민용군단도 왔었잖아요. 그때도 그들도 교육을 받았듯이 이 사람들 역시 철저하게 교육을 줍니다. 자, 수령님과 장군님이 덕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그걸 다 장군님 덕분이라고 그 자리에서도 수령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줘서 가족들이 이렇게 만날 때는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사회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걸 편안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책적인 차원입니다만 이건 뭐 정무적으로 북측에게 뭐 캐시면 캐시, 그들이 요구하는 비료면 비료, 뭐 식량이면 식량을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분위기를 그들 얘기를 좀 들었기 위해서는. 근데 가족들이 몰래 왜 가족 오랜만에 만나는데 고생하시니까 달러라도 좀 몇 푼 좀 드리고 싶은 게 가족의 심정이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금반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드리면 북한에서 잘 쓰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주면은 만약에 그거 안 준 거 받은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뺏지는 않는데 만약 돈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달러는 안 되는 거예요? 달러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같은 거는 아마 나라에서 회수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안 수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돈 같은 거는 말이죠. 돈이나 좀 뭔가 좀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 평양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한테 이제 분공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자 우리 이제 친척들한테 받은 걸 뭐 국가를 위해서 바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선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바치고 싶어도 그걸 또 안 바치니까 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후과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이번에 바치자. 그럴 때 이제 감출만한 것은 감추되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호응해서 바치는 거지. 뭐 본인이 우러나서 바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참, 그러니까 압수당한다는 게 사실상 옆에서 누가 줍시다 그러는데 나는 저는 받은 거 없는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미없습니다. 우리는 생중계 하는데 혹시 북측에서는 생중계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방송에 나중에 따로라도 방송합니까? 녹화 중계라도? 뉴스에서 잠깐 언급하고 그 이제 장면들 뭐 울고 춤추고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인도주의라는 거 외에는 계산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적대계층이고 동요계층인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걸 일반 주민들이 곱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는 탄압하고 뭐 숙청하고 그러더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양복 잘 입고 나서서 흔드느냐 해서 보통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김정은 씨는 TV에서 좀 보셨어요? 이산가족? 보시긴 보셨는데 지금 뉴스에서 잠깐씩 봤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상세하게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안찬일 박사님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탈북 가수시잖아요. 그 북측에서도 꽤 이제 유명하신 가수였을 텐데 그때도 성함이 김정원 씨였습니까?
김정은과 지금 이름이 좀 비슷하신데 혹시 그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이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글쎄 김정은이가 세상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었겠죠. 예. 예, 왜냐하면 신뢰를 들면 김정은의 그러니까 친할머니 김종숙 자체도 그 이름자를 못 쓰겠거든요. 그래요? 성이 최가라도 정숙은 무조건 바꿔야 했어요. 다른 성씨라도? 네네. 예, 그렇게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네요? 최정은이든 박정은이든? 예, 저는 그 김정은 시대에 못 살아봤으니까 예. 김정은 시대까지 살아보고 나왔잖아요. 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왕이면 내년에 이제 설 연휴가 내일 이제 설 연휴가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북측에서의 이산 가족 만날 때 설 뭐 이런 명절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북측에서 설날 당연히 2월 16일 김정은 생일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겠죠? 어떻습니까? 예, 작은 규모.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건 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구정을 설이라고 붙이지 않고 거기도 물론 가끔 붙입니다만은 1월 1일 날이 설날이고 거기에 설자가 다 들어가서 말하자면 1년 중 그 민속 명절로서는 설날이 그래도 1월 1일이 제일 그 큰 명절이고 그런데 뭐 이게 선물이 나오면 북한에서 명절은 그 선물과 예. 뭔가 사탕 과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식용유가 몇 리터 나오느냐, 고기가 몇 킬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명절의 그 말하자면 측정 기준입니다. 예. 2월 16일, 4월 15일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는 반드시 고기나 식용유나 뭐 과자나 이게 꼭 나오지만 예. 작든 적든 말이죠. 예. 근데 설날이나 이 구정이나 이런 때는 그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니까 다 뭐 애 어른이 기뻐서 이렇게 좀 즐겁게 뛰놀긴 하지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뭐 풍성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가족들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는 고속도로 운전하려면 뭐 한 5시간, 8시간 네. 뭐 이렇게 가야지 그래도 좋아서 뭐 손자들 만나고 그 맛에 그 재미에 명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측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귀성, 귀경이라는 게 좀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원활했었어요. 예. 예, 뭐 기차도 급행, 완행으로 해서 열차도 잘 다니고 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북한에서. 예. 그러면서 뭐 얻은 것이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또 전기 사장이 굉장히 막 미약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철도 운행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또 자동차 같은 화물차를 대부분 이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은 장사 목적으로 타지방에 가서 싼 물건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했지, 뭐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그때 뭐 집에 귀가하려고, 이렇게 귀성하려고 이용한 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격 자체가, 북한 노동자들 월급 한 2년, 3년 그 월급을 모은 가격만 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네. 그 차 한번 타려면? 네네. 엄청 어떻게 비싸요. 엄두가... 함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흥에서 양강도 해상까지 가는 운행비가 18,000원이에요. 2006년도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훨씬 비싸죠. 18,000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월급을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년 월급만 하죠. 노동자. 한 달에 한 3,000원, 노동자 월급이 3,000원. 3,000원인데 네. 18,000원을 줘야 된다? 네. 그럼 우리로 따지면 한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엄두를 못 내죠. 세배는 하겠죠. 그래도 가족들끼리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씨도 얘기를 하겠지만 세배라는 개념이 거기는 거의 없고 이제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이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 인사하는 법이 있고 세뱃돈도 제가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고 이렇게 그 군인들 사람들 상호간에도 인사할 때 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위대한 수령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예. 제가 원희에 우리 김정은 씨는 어떻게 했는지 그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 그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들에서 만났을 때 인사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거리에서 만나면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예. 절하고 제가 궁금한 건 세뱃돈. 없어요. 세뱃돈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세배 인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먼저
그 벽에 다 초상화가 걸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는 그냥 부모님들에게 그 새 떡국은 예, 어떻습니까? 떡은 다 해먹거든요. 예. 예, 다 해먹는 것 같지는 뭐 모르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셨군요. 예, 좀 잘 살았. 저희 집은 진짜 잘 살았어요. 예. 예, 잘 살았는데 찰떡, 뭐 성편, 절편 다 해먹었거든요. 예. 만두를 비롯해서 두부도 막 이렇게 손수 망을 갈아서 예, 이렇게 막 두부를 손수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해먹었는데 찰떡. 네, 떡 같은 경우에는 그 절편 있잖아요. 절편, 예, 예. 그런 거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것을 또 썰어서 떡볶이로. 예, 떡국으로 예, 떡국으로 예. 해 먹어요. 네. 맛있겠다 그거. 그죠? 맛있어요. 네. 북한 왜 우리는 가래떡 자를 때 이렇게 어슷하게 자라서 타원형으로 자르잖아요. 북한은 가래떡 자를 때 동그랗게 자릅니까? 타원형으로 자릅니까? 오늘 어느 신문에 한번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게. 떡이 그 이렇게 떡국떡 네네 자를 체크 때 체크 모양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절반 썰어서 예. 네. 그러니까 동그랗게 잘라요? 예, 아니 동그랗게 아니고 약간, 어슷 비슷하게. 예, 네, 어슷하게. 네. 그거는 남측이나 북측이나 똑같군요. 자, 홍 박사님,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명절도 이렇게 달라지고 풍습도 달라지고 우리는 이게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세배도 북측에서는 이게 원래 있었던 풍습이 북측에서 사라진 이런 풍습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오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은 김일성 왕조니까요. 김씨 왕조 그러니까 이씨 조선에서 그 일제를 예. 거쳐서 김씨 왕조로 예. 지금 갔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북한의 주민들은 왜 민주화 혁명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참 죄송하지만 민주주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예.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그 완전히 김일성이 김정일이 생일이 최대의 생일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 창건일, 뭐 정권 수립일, 그 다음에서야 이제 추석하고 뭐 이 설도 그냥 1월 1일 우리가 신정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세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북한 동포들을 빨리 구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방법이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핵까지 개발하고 있고 화생방 무기에다 뭐 미사일에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그 북한을 흡수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통일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든다는데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또 지금 중국에 자꾸 의존하고 자칫 북한이 내일이라도 무너지면 그게 우리 땅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중국 땅이 될지 아니면 그렇죠. 6.25 때도요. 6.25 네. 때 말씀드려요. 6.25 때 우리 국군이 올라갔지만 당시에 신의주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을 완전히 점령해도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엉커크라고 하는 유엔에서 엉커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유엔 부흥위원회에서 관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국 대사한테 그거 민사행정이나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좀 써주시오라고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북한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 통일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북한이 언제라도 무너진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그 땅이 우리 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준비해야죠. 경제적으로 중국에 너무 예속하지 않도록 돼야 되고 통일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게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진짜로 통일이 대박이 되려고 그러면 올바른 통일이 돼야 대박이 됩니다. 평화적인 그 길을 우리 정부가 지금 정말 많이 그동안도 해왔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 시작돼서 북측에 계셨을 때와 남측에 내려왔을 때 이런 명절을 세는 거에 가장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제일 큰 차이점 어떤 게 제일 큰 차이점인지요? 글쎄, 뭐 우리는 이게 선물을 또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뭐 개인적으로든 뭐 기관끼리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고 무슨 명절이나 기념일 때는 김정일이나 이런 지도자가 내려오는 선물을 받는데 그것도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무슨 뭐 과장급 이상 뭐 이렇게 그 박스 크기에 따라서 선물이 다릅니다. 근데 박스가 클수록 좋은 선물이 아니라 박스가 작을수록 좋은 선물. 예. 또 비싼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중앙당에 뭐 박스 선물 받는 사람이 뭐 중앙당 그 내각에서 한 200명 되고 예. 그래서 작은 박스 받는 사람 그 안에 비싼 게 들어있고 큰 박스 받는 사람 뭐 과일, 과자가 들어있고 그러나 그 선물이 밑에 내려오면 박스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싸서 뭐 과자, 식용유, 뭐 사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조금 많이 나오면 북한은 즐겁고 적게 나오면 괴롭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산 가족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가족들 만나게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89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좋은 선물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